지쳐버려요. 이게 지쳐버려요. 자,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것도 제가 항상 했던 얘기죠. 동시행관계 아닌 거, 변제, 또 뭐 임차권 등기 맞소, 또 경매무효,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지금 변제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임대차 가격이 정지됐으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동시행관계에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럼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을 하니까 이거 골라야 되겠고, 니은번은 뭐가 보여요? 변제. 그럼 이거는 만약이겠고, 이것은 매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매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말소 의무하고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판 사람이 소유권 넘겨주는 거하고 그 부동산에 있는 가압류도 다 같이 말소하면서 넘겨줘야지. 그거하고 그 산 사람이 뭐하고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 채무하고 상대방 채무 불능으로나 손해배상 채무. 자, 당연히 이것도 동시행관계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 때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걸 생각나셔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씩 또 따진단 말이에요. 따지면 아이 강의 안 해줬어 이 인간이. 그게 아니라 자, 변제 옆에다 써놓고서 변제, 임차권 등기 말소, 그 다음에 뭐 경매 무효,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나오면은 이건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그러면 이거 아닌 것들은 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되지. 그럼 찾아요. 그냥 뭔지 모르면 여기 변제, 임차권 등기 말소, 경매 무효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아 맞겠구나. 여기 변제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놈 아니구나. 여기 변제,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뭐 그 경매 무효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동시행관계 맞구나. 여기도 없으니까 맞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은 결국 동시행관계 있는 거 모두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억, 대거, 리얼 이렇게 골라내면 되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빨리빨리 익히시라는 거지. 근데 이걸 안 하고서 그냥 하나씩 이렇게 또 따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이제 연습하실 거예요. 7, 8월. 네. 갑이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뭘 물어본 거예요? 제 3자로 위한 계약이죠. 맨날 했던 거.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걸 느끼셔야 되지. 갑이 을한테 자기 건물 팔면서 예를 들어서 3억 있다 그러면 뭐 거기는 3억이란 안 나왔지만 대금을 갑이 자기 채권자인 병한테 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제 3자로 계약이죠. 그럼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어떻든가 보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갑하고 을. 그러니까 무슨 취소니 해제니 원상회부 부당이득 그러면 갑을이 나와야지. 병 나오면 안 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관계를 따지라고 그랬어요. 갑을의 관계가 기본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자나 문제가 있으면은 와르르 이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을은 병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데, 자, 요 둘 사이 관계, 이걸 뭐 대가관계라고 그래요. 대가관계 몰라도 돼. 둘 사이 관계가 무너진다. 뭐 하자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갑이나 을이나 뭐나 이건 아무 문제가 없지요.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자 뭐 무효가 되고 취소되고 뭐 했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원리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거절할 수 있다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누구에 대한 그랬어요. 갑의 병에 대한 채무가 소멸됐대요. 갑의 병에 대한 채무가 소멸됐대. 뭐 상관 있어 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럼 갑이 을한테 팔았으니까 이전 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고, 을은 병한테 3억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거절할 수 없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2번이 틀린 얘기가 돼요. 되셨어요? 네. 그런 포인트를 빨리빨리 찾으시라고. 자,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뭐 뻔한 얘기가 돼요. 2번, 3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좀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죠.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2번하고 3번은 자 똑같은 얘기를 써놨잖아. 뭐라고 썼어요? 매수인의 귀책사유에서 매매 목적이 몇실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에서 매매 목적이 몇실된 경우. 그럼 뒤를 보니까 뒤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틀렸겠다는 얘기겠지. 응?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 내용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항상 얘기했던 후발적 불능을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해제니까 지금 여기가 매도인이고 여기가 매수인이다. 자, 우리가 지금 해제니까 해제를 보시게 되면 해제는 해제 사유가 지금 법정 사유가 채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은 이행 지체도 있지만 이행 불능도 있죠. 그럼 이행 불능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제 전부 다 멸실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이행 불능이 돼서 채무 불량이 되려면 이건 채권자 책임이어야 돼요? 채무자 책임이어야 돼요? 채무자 책임이어야지. 채무자가 책임져가지고 불능이 됐어야죠. 그럴 때 뭘 하는 거야? 해제가 되는 거지. 만일에 불능인데 채무자 책임이 아니라면 이건 채무 불량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해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뭘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이게? 이걸 우연부담이라고 해요, 우연부담.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이론은 기본 뼈대는 잡으셔야 되지.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항상 제가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라고 그랬어요. 채무자 책임이냐? 그렇지 않느냐? 채무자 책임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둘 다 보시게 되면 지금 매매 목적물이 지금 멸실됐다는 얘기니까 목적물이 불능된 거죠? 그럼 목적물을 넘겨줄 사람이 누구야? 매도인.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둘 다 2번이나 3번이나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매수인. 그럼 매수인이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 귀책사유로 이게 멸실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것은 해제로 들어가야 돼요? 우연부담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연부담돼서 매도인은 얘한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지. 이건 맞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것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계약 해제하려면 매도인 책임으로 이게 멸실됐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지. 되셨죠? 예. 그런 걸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빨리 해놓으시라고. 지금 공법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지금 민법을 해서 1차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해야지 지금. 이것도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제가 강조한 것은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런 것은. 항상 불능 나오면, 특히 후발적 불능 나오면 뭘 따지자? 책임 따져, 책임. 누구 책임이냐. 써주잖아요, 우리가. 그거 들어가는 거지. 자, 70번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계약 전반적인 얘기인데 주로 담보책임 문제입니다. 자, 담보책임 중에 여기 전부가 타인 소유죠.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다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할 수 있다? 해제만 할 수 있죠. 그럼 악의 매수인도 해제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제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놈이 틀렸지. 1번이 되겠죠. 근데 해설은 조금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악의 매수인도 해제 및 손해배상 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해설은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담보책임에서 악의 매수인은 전부 타인 소유일 때는 뭐만 할 수 있어요? 해제만 할 수 있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선의만 해제하고 손해배상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해설이 좀 잘못됐어요. 어쨌든 1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자, 71번. 갑이 을에게 X건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금 문제겠네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은 뭐 당연히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은 주종관계니까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으면 종된계약인 그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거 보게 되겠지. 뭐 많이 강조해드렸던 거. 지금 얼마를 걸기로 약정했어요? 3천만 원. 그런데 얼마만 줬어요? 1,000만 원. 근데 받은 사람이 지금 이 계약금 가지고 해지하려고 그러죠? 그럼 받은 금액이 100, 약정한 금액이 100. 약정한 금액. 그럼 2천만 원을 제공하면 안 되지. 6천만 원을 제공하고 해지해야지.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이것도 뭐 많이 강조는 해드리지 않았지만은 쉽게 나오죠. 1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제가 했던가요? 안 했죠. 임대차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지상권은 뭐 최단 뭐 30년, 15년, 뭐 5년 뭐 하고 전세권, 물권은 이제 10년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임대차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이 되겠죠, 1번. 73번 지상물 매수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상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건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임차 지상에 있는 누구 소유의, 임차인 소유의 뭐기만 하면 돼요? 건물이기만 하면 되지. 이 건물이 뭐가냐 뭐냐 뭐 이런 거 따지질 않는다고 그랬죠. 그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지. 지상물 매초권 대상이 되는 건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 건축한 것에 한한다? 이런 거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죠.
다만 부속물 매수청권에서의 매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 되려면은 임대인에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게 이렇게 되지만 지상물 매수는 그런 제한이 없고 그냥 누구 소유이기만 하면 임차인 소유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1번이 됐어요. 1번. 이것도 거의 주는 문제죠. 자,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 그 건물을 병에게 전대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의 건물을 을이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그 건물 전부를 병한테 전대를 했다. 자, 이게 전차인이고요. 자, 이게 이제 전대인 또는 임차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동의를 받았으면 요 둘 사이 관계나 요 둘 사이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이제 요 둘 사이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이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 자, 이 전차인의 권리는 결국은 이 임대차 계약의 기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이 사람도 권리가 없어서 나가야 되겠죠. 그게 원칙이지만 자,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가 동의를 해놓고서는 둘이 합의에 의해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면 자, 이 전차인의 권리도 같이 없어진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죠. 첫 번째. 그래서 1번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는데 법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이 임대차 계약을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서 해지할 수는 있지만 합의해서 해지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의 의미가. 근데 1번은 지금 이거 자체를 합의에 의해서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1번 지문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이게. 즉 법정을 보시면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을 때에도 이렇게 나와. 종료했을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럼 종료했을 때에도 그 얘기는 합의는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해지했다고 해서 얘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의미는.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1번 지문은 조금 좀 불명확하게 좀 써놨어요. 그다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잡으시고 두 번째는 자, 요 임대차 계약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예요. 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동의해가지고 얘가 전대를 들어왔다. 그러면 전차인도 전대차 하면서 요 원 임대차 내용을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 임대차의 기간이 정함이 있어 없어? 없으면 아, 내가 좀 들어가 살지만은 언제든지 얘가 해지 통보해서 끝낼 수는 있겠구나 예상하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임대인이 어느 날 이제 동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 해지 통보를 했어. 해지 통보해서 요 임대차가 소멸됐으면 자, 얘는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럼 나가긴 나가는데 준비할 시간을 주라고 해서 이 해지 통보했다는 사실을 전차인한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미리 통지를 해줘라 그 얘기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임차인은 어쨌든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얘한테 차임을 줘야죠. 근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가 됐어.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이니까 무조건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미리 전차인한테 통지할 필요 없이 그냥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4번이 을이 2기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통지할 필요 없지.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가 돼요. 자, 이제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자, 이것도 뭐 답은 쉽게 나오죠. 4번이 되겠죠. 주민등록은 뭐한 때? 수리한 때. 수리. 뭐 더 이상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또 76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자, 3번은 이렇게 체크가 돼 있네. 3번. 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으면 그 이후에 이 주택을 승계한 사람은 임대인의 뭐까지? 지위까지 그대로 승계한다고 해서 자, 임차인은 나갈 필요 없고 다 끝나면 보증금도 누가? 요 양수인이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인데 자, 항상 이렇지는 않다라고 그랬지.
임차인이 보니까 이 사람 돈 별로 없는 것 같아. 난 싫어. 난 얘한테 보증금 받을 거야. 그럼 상당 기간 내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자, 이제 얘한테 받을 게 아니라 이 임대차 관계는 끝나면서 이제 보증금을 누가 줘야 된다? 임대인이 계속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인, 즉 양도인이 지금 임대인인데 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속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있지. 임차인이 뭘 하면, 이의를 제기하면 보증금 내줘야지. 이게 없으면 이제 보증금 내줄 필요는 없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가 돼요. 조금 좀 짜잘한 문제죠, 사실은. 자, 77번 문제.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월차임 350만 원에 임차해서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여기서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고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항력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부 경과실을 판사할 때는 갱신요구 거절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0년 넘어서 갱신요구 인정되지 않죠. 자, 요거 권리금 방해했을 때 3년 내 행사하는데 언제부터?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지. 방해한 날이 아니라 5번이 되겠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3번이 되겠네요. 자, 아파트 전입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체납관리비 중에서 뭐에 관한 것은 공용보험에 관한 것은 승계가 되지만 그 공용보험에 대한 뭐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요놈 다 승계된다고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큰 문제 없고 가담법 들어가죠. 틀린 것 그랬네요. 자, 가담법. 기본적으로 가담법 적용되는 것은 금전 소비대차계약, 그 차용금에 대한 거지 이렇게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 확보하기위해서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자, 실행통지 상대방 여러 사람이면 모두한테 다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되겠고. 자, 3번 채권자가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당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해줘야지. 그리고 청산기간 2개월 기다렸다가 청산금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자, 4번. 일단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채권자는 다툴 수 없지만 채무자는 다툴 수가 있죠. 다 맞았죠. 자, 5번도 뭐 몇 번씩 얘기했던 거.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자 그랬으니까 가등기 후에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자, 청산금부터 돈 받아야 되는데 청산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간다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뭐 기간 내? 청산 기간 내 자기 채권 변적이 도래 전이라도. 자, 그럼 청산 기간 내 피담보 채권 변적이 도래 전에는 경매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놈 틀렸죠. 청산 기간 내에는 채권 변적이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5번이 되게 5번. 자, 80번 실명법. 2019년 1월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어 을이 병의 X부동산을 매수해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을병 나왔어요. 3자간 계약 명의신탁이죠. 잘 아시는 거죠. 갑이 병의 부동산 취득하고 싶은데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뭐하니까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수 자금을 주어서 을이 직접 자기 명의로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를 받은 거죠. 자, 이걸 이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했고,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은 병의 선이냐 뭐에 따라서 악이냐에 따라서 이 법률 관계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저희 문제에서는 병이 선인지 아닌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1번,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의 사실을 모른 경우 그랬으니까 선이란 얘기죠. 선인 경우는 이 매매계약이 뭐고? 유효. 그럼 이 등기도 유효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2번, 일의 경우 우리에게는 계속 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을간 명시탁의 약정은 무효다. 뭐 선이든 악이든 갑을간의 명시탁의 약정은 그대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일의 경우, 즉 선인 경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부동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죠. 뭐 달라고? 매수 자금 달라고. 돈 달라는 얘기지 부동산 자체를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2019년도 들었으니까. 자, 3번이 틀린 얘기고. 4번은 병이 갑을간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뭐하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죠. 악이야. 악이는 당연히 반대로 들어가면 돼요. 이 매매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무효니까 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얘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병은 을한테 그 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을명의 등기는 무효다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게 무효인데 아직은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놈이 낼름 정한테 팔아서 넘겨버렸다. 자, 명의식탁에서 제3자가 나왔죠? 그럼 제3자는 선악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정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다 맞았죠.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번 모의고사 40문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틀린 것은 반드시 가셔서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또 점수에는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 고생들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